저기 뭐야 얼마 전에 그 타결협에 대한 타당성 확인 이거를 좀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저께 저희 대회사에서 그 타전 합의서에 이제 조합에서 타전 합의서를 도장을 찍은 거를 이제 시공사에 여기 나와 있는 시공사에 자료를 뿌리는 거를 저희가 이제 업무대행사에서 만들다가 타전 합의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업무대행사에서 받았죠. 조합으로부터 수령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이제 금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부 뭐 저희 대행사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자체로 검토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검토했었을 때 조금 과하든지 뭐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조합에 와서 얘기를 했고 일단 현부장이랑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제가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훼손을 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조합에 자료를 주시면 그냥 그거는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전기통신 소방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한 업체가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그쪽 업체에다가 찌제라고 했어요. 전기통신 소방을 따로 찌제라고 했고 그렇게 제가 정리만 하자면 모든 내역을 지금부터는 조합원님들이 다 꼼꼼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조합장님 믿고 현부장님 믿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조차도 불안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마당에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제 이 서류가 납득이 가는 금액에 대해서 뭐 어떠니 저떠니 금액을 정말 잘 왔으면 어떠니 저떠니 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그 내역에서 뭔가라도 하나가 좀 꼬투리를 잡힐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조합원님들한테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다. 현 운영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또 좀 서류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 이게 뭐 금액이 많니 적니라기보다는 그런 조합원님들이 누구나 봤었을 때도 내역이 이해가 가고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라고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에 대한 자료는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 저희가 자료를 봤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금액이 과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업무 대행사로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거나 네. 그 업무 대행 업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 같은 아무것도 네. 조합원분들한테는 보다는 많은 업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밴드에 공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밴드에 공지를 하니까 밴드에 보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좀 바로바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좀 보완해서 채워주면서 좀 조합을 이끌어 가야지. 네, 맞습니다. 뭐 공사타절 지금 우리 뻔히 다 한다는 상황인 거를 좀 인지를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좀 저는 당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오해 소지는 절대 남기고 싶진 않아요. 일도. 일도 잘해놓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저희가 검수를 할 테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5055번지 네. 그 세금 때문에 아직 이전 안 된 토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5월 11일까지 정책을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 네. 양도세가 조금 완화를 시켜주겠다 네. 했었을 때 그분은 이제 18년도랑 21년도, 22년도 현재에 대한 양도세 차익에 대해서만큼만 보전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5월 13일까지는 결과가 나오겠는데. 네, 저희 그냥 그 주에는 무조건 해결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양도세는 원래 한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급하면 일단 주고 소송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그 이전을 해오는 걸로. 왜냐면 담보대출에 대한 여건도 걸려있기 때문에. 5월 13일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돈이 없으니까 대화를 하는 걸로 해서 먼저 내시고요. 저희가 대안 대출 나오고 드릴게요. 그건 추이하시죠. 네. 그거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 업무대행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이 지금 현부장 오고 난 이후로 솔직히 말해 속도가 엄청 빨라요. 내가 알기로, 내가 느끼기로 체감 속도가.
근데 업무대행사가 그걸 좀 약간 좀 뭡니까 요번에 타자라비를 뒤에 와서 이거 하기겠다고 일단 해버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 빠지는 약간 그 좀 빨리 움직여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미안한데요. 대해서는 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근데 약간의 그거는 있어요. 처음에 8억 2천 토목이 그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7억으로 깎았을 때 그 내역을 7억으로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내역대로 나와야 되고 금액은 7억으로 가는 거지 이 금액에 맞추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는 근데 아까 전기통신소방 합쳐진 거는 제가 봐도 신 팀장이 그건 잘 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그쪽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찢어서 잘 표현을 하라고. 아무튼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아니, 팀장님은 아니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좀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짚고 가면 기존에 잡혀 있는 게 저희 보시면 7천만 원이에요. 4,500 아니에요? 그건 맨 밑에 인건비의 소개고 음. 전체는 한 7천 정도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 급여가 2,400만 원이 올라가고 그다음 이게 전기요금은 조합장님 오해가 있으신데 시공사에서 원래 부담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단기 동안 뭐 저거 물 퍼내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 몇 달은 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그전에도 시공사가 냈어야 되는데 조합으로 부당하게 청구가 지금 들어와서 내고 있는 거예요. 내는 게 내는 거는 그거는 지금 약간 원래 지금- 비교되면서 그래서 매매- 여기서 45만 원을 빼면 5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잡아놨던 예산안보다 본부장님 급여랑 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고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이 본부장님 급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5054번지 묘 이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 그 좀 진행을 해야죠. 빨리 좀 해주세요. 그게 다음 주 안에 그분이 무조건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류 절차 끝내고 빨리 하자. 이거는 확답은 받아먹는 그 양도세하고 묘가 해결이 돼야 대출이 맞아요. 나옵니다. 네네.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양도세랑 저희도 하려고 저희 회사에서 먼저 돈 성지출해서 어떻게 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로 근데 급하게 하신 말씀 있어요. 맞습니다.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일 그 2조 건설 최성식 소장하고 미팅을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창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뭐 회장이 불시 점검단으로 그냥 순회해서 온 것 같아요. 대창이 그 예전에 대우자동차 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우 계열사라고 봐도 되고요. 탄탄한 회사예요. 근데 거기 회장이 직접 그 제주 지주택에 좀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같이 뭐 팀이랑 내려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2조 건설 최성식 소장이 어쨌든 대표로 저는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신이 지금 대표로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팅을 한 오늘 2시에 현장에서 미팅했습니다. 저랑 조합장님이랑 부장이랑 이조건설 그 담당자 2명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만나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 결과적으로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대표 자리로 왔으면서 사과 한마디도 없는 그게 되게 불만스럽다라고 제가 표현은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인건비 청구한 거예요.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 부진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세륜기라고 하죠. 세륜기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가 공사하고 나서 바깥에 외부로 나가기 전에 바퀴 세척해주는 걸 세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철거는 컨테이너 3개, 현장에 지금 컨테이너 3개, 그 다음에 세륜기는 당장 빼라고 했어요. 당장 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거는 지금 주겠다 안 주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측 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 근데 2조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조합 측에서 이조건설과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의 일부라도 지급을 했었더라면 당연히 우리 그 일하는 인부들 입장에서는 이조의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소장 말로는 계약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조합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계약하고 계약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고 그 사람들이 뭐 이게 계약금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네. 거면 법리 검토가 네. 돼갖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지. 어쨌든 변호사 있으니까 법리 네, 네, 검토 네. 해갖고 뭐 전 조합장님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전 조합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원래는 지금 소송을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오히려 거꾸로 인건비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은 들어만 받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한 거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직원이지 대표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이조건설이 망했으니까 저희한테 얘기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소장도 뭐 어제 보던가 거기 아니 근데 내고 문제는 나왔다고.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고 온 거였지 우리가 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문제는 자기들 일이었지. 근데 그게 계약도 안 돼 있는 사람고 먼저 퇴직했다? 계약하게 했는데 그거 제가 일도 안 하고 그거를 돈 내는다. 이조 본사직원이 아니고 여기 계약 제주 계약 이쪽은 직원이 제주지사장이라고 보면 그냥 돼요. 말이 네. 지사고 그 우리 그냥 계약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조에서 돈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어쨌든 네. 다 그만뒀더라고요. 저 강화도면 계약해지지. 오늘 거기 공사 현장이 공무사장이 한 제가 알기로는 3개월간 급여를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못 근데 받으니까 그거 법으로 가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현장으로 등록이 돼 안 돼도 있으면 된다. 될 것 같아요. 나 느낌. 그러니까 저희 그 어차피 사람들은 계약서 계약서 것도 쓰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직원하고 우리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거기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조금 알아서 약간 뭐 냉정하게 보면 그건데 임금이다 사람들은 보니까 임금은 나라에서 좀 철저하게 챙기는 편이 있어서 그 그 급여의 그 주소가 저희 그 사업부지로 돼 있고 화곡 지역주택조합으로 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용노동부를 막 건들하면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뭐 최상식 처장까지는 모르겠고 그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눈으로 보고 맨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의적으로 제주도 사람이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어느 정도면요? 급여 회사 망해가지고 급여 못 받는다는 게 참. 우리가 임금 그래서 보고 소송은 소송문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선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죠. 확신이라도 네, 있으면 네.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2조에 직접 저희가 주질 못합니다. 2조에 주면 지금 뭐 통장이 다 압류된 압류되죠. 그 사람들한테 돈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직접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하더라도 어쨌든 법률적으로 뭐 해놓고 예, 해놓고 해야 돼요. 해야 예, 될지 그냥 저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예, 그렇게 준다고 치더라도 지금 저기 온 그 시공사들은 그 무슨 말하는 분리발주인가 그런 게 어떻게 되나? 그게 순서대로 다 저기 있는 시공사는 다 통입니다. 저기는 다 하나예요. 네. 다 갖고 있는 저희가 다 그러면은 갖고 다 아, 다 갖고 나중에 있는? 산정할 때 다 확인 다 하셨면서.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장 내 그 오늘 거의 현장을 갔었을 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네, 수영장. 지금 어쨌든 그 가면서 느낀 건데 그냥 저는 다 오픈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좀 영상 촬영한 게 좀 있으니까 그거는 오늘 영상 촬영이랑 한 거 가지고 참고로 이게 오늘 네, 갔다 왔거든요. 나중에. 뭐 짧게 돌려보고 모르는 일을 완전 잡지를 못하면 이 준수를 자기는 좀 잡히고 사장도 예, 저 우리 다행히 우리 부지가 아니고 저 이쪽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올라오는 그래서 거예요? 아니 우리 올라와 우리 건물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물 잡는 거는 근데 건설회사들 딱 오니까 알았어.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 이제 지금 그 운동이 이제 토목 저희가 사람들은 일부러 판 거거든요. 잠깐 우리 그쪽에 모여 근데 있는데 우리 그 옆에 원래 있게 안 저기 거기랑 토목 갇힌 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때는 했었잖아요. 토목 받침대요. 엿보지. 옆 부지랑 같은 토목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토목 걸 같이 이왕이면 쇠 같이 쓰는 어디랑 안 하고 그것도 그거 설명, 있었잖아요. 그거는 다음 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쨌든 현장 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저류조 설계된 지금 사업부지네예요. 그러면 이게 제1 저류조에서 제2 저류조로 약 60cm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저류조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게. 근데 저희 사업부지를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여기 제1 저류조에서 제2 저류조까지 기울기가 60도 편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m가 채 안 되는 기울기를 가지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여기서 뿜어내는 거로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지금 설계로는 저걸로 안 돼요. 저게 그러니까 펌프를 제가 24시간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물고임이나 설계 반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조합원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공사 선정 후에 건축사, 토목설계사,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그 다음에 이제 감리까지 포함해갖고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까지 고민을 좀 해보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어디든 좀 구해서 지금 뭐 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이제 90% 아까 뭐 건축비 설계 지금 원가 내역서의 90%대로 해서 뭐 가감액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증감에 대한 것만 있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아마 자재비 상품으로 해서 무조건 오른다고 지금 보고 건축사는 언제 건축사는 다음 주 어제 화요일에 또 올 예.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위원회 그때 다시 한번 아니, 같이 그 미팅할 거예요. 확정 도면을 언제 가지고? 확정 놓으면은 시공사가 저희가 선정되고 토목 설계랑 아니 같이 만들 거. 두 달 안에 뭐 어떻게 좀 줄여놨다며. 그 이후로 2달. 아 그 이후로 두 네. 달. 지금은 건축사가 아무리 그려봐도 그게 되는 설계가 아니잖아요. 토목 자체가 틀렸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토목 설계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저류조도 맞지 않는 상황인데 부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토목 설계가 다시 되면 건축 설계도 좀 바뀌어야 되는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배치도가 바뀌면 다시 심의 들어가는데 거의 저 배치도는 못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배치도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뀌? 어느 정도 좀 많이 바뀝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그 아이디어 낸 거 말해도 될까요? 저쪽에. 그거 뭐 밴드에서 공시는 말씀하신 이번에 밴드에 공개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저류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대로. 근데 여기가 구배가 거꾸로예요. 그래서 오히려 낮은 지금 여기가 하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류조를 뭐 이쪽에 물을 모아서 다시 저류조 B를 이쪽에 만든 다음에 이쪽이나 해서 일로 나가면은 금방이거든요. 근데 옆부지하고 저희가 나가는 거에 옆부지는 그냥 관만 꽂는 거예요. 하수가 저 우수관에.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냥 혹여 뭐 영상 촬영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옆부지 때문에 이런 도면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물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물 모아서 이렇게 나가는 게 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규칙사동의 저류지는 여기 저류조가 사라지고 여기서 지하층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공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까 말하신 부분이 변경이 이제 있냐 없냐 해서 약간의 찢어가지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대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얘기.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 그 심의나 이런 거에 안 걸릴 정도로 바뀌는 거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많이 바뀌어갖고 또 제일 심의 네, 저희가 막 그런 거 걱정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세대 수가 늘어가거나 아니면 동이 하나 늘어났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트는 경미한 정도는 예. 그거는 골치아프게 심의합니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거는 변경 심의는 해야 됩니다. 네. 변경 심의는 하는데 크게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열매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꼭 먹죠.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길렌하고 다시 심의하고 뭐 했거든요. 원래 길이 하나 했다가 지금 2개가 되면서 변경 심의에 대한 거는 한 3가지 정도로 함축이 되더라고요. 그 3가지가 처음 했을 때처럼 다 장애인하고 소방하고 설계 변경 같은 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3가지로 먼저 약속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뭐만 안 한다면 심의 너무 약간 뭐 예를 들어 어떤 각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나중에 그래만 하면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연이어지는 얘기인데 이제 원래 토목 설계가 저희가 이제 토목 설계가 계약할 때 계약 관련 설계로 검토를 해보니까 준공시까지라는 거를 단서를 달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특약사항 중에 이제 준공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가 그 보통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재해성 검토라든가 이제 그 재해성 검토라든가 헷갈려요. 준공시라는 단서가 계약서에 원래 명시가 되면 좋은데 그 명시를 안 해도 암묵적인 그 신지훈 팀장 말에 의하면 아까도 신지훈 팀장이 있을 때 좀 언급을 드렸으면 되는데 이게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재해성 검토를 검토할 때 이 부지가 이제 건축물이 들어설지 아니면 뭐 부지 내에 뭐 건축물이 올라갈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취업으로 얘기하면 네네. 지하에 뭐 동굴이 나타난다든지 네네. 그 건물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변경시인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변경 계약도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고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그 세안에 지금 9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익 그래서 지금 얘기된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JPM하고 JS라는 토목 설계사 2군데 미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옆부지에 대한 거는 이제 JPM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대요. 업무 대행사에서. 그래갖고 이제 곁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 거를 토목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1,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토목 설계비가 더 증액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안하고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적동선에서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좀 해결을 해볼까 뭐 이렇게까지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계약권인데요. 감리계약권은 아시다시피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제 건축, 토목, 뭐 기계설비, 그 다음에 전기통신, 소방이 있는데 그 지금 건축은 토목은 공사를 착공함과 동시에 앞부분에서 몇 개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몇 개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주가 아닌 비상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은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상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는 기초 골조가 올라가는 시점으로 해서부터 10개월을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 기계감리 계약도 10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네, 조건부 상주. 그렇게 해서 준공 시점까지 해갖고 기계설비는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 소방은 일정 세대, 약 주택으로 봤을 때 20세대 또는 30세대 기준이 아직 이거는 정확한 이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을 두고 상주와 비상주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지는 어쨌든 더 과하지 않습니까? 184세대고 그래서 이제 전기는 100% 상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하고 소방은 비상주로 이렇게 가는 거로 어쨌든 그렇게까지 알고 간다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약되어 있는 감리 계약 그 업체랑 지금 본부장이
통화를 다 끝냈습니다. 통화를 다 끝내갖고 앞으로 이제 뭐 추후 토목 쪽이나 뭐 앞으로 이제 좀 잘 부탁한다, 잘 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안내는 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진행이 됐다. 예전에 이제 감리는 뭐 다시 해지했다가 시공사 다시 선정하고 나면 다시 재계약하는 거로 한번 언급이 됐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예, 그냥 잠깐 멈췄다가, 네.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 감리단 계약은 저도 처음에 총회 의결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예, 이거는 네. 외주 용역 계약으로 용역 시공 계약이 아니고 외주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제 인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은 다시 뭐 하든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하든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리 계약권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뭐 김홍만 전 조합장이 제일 잘했어요. 역으로 우리가 착수하면 좀 줬잖아요. 계약금 네, 계약금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한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대표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아니 계약을 유지해 주시라. 왜냐하면은 거기도 기술자가 한 명이 저기 묶여 있거든요.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도 거의 보통 중국 정도면은 저희가 한 450에서 500 월급이에요, 급여가. 그래서 그 정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이게 10개월이란 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계속 멈춰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도 좀 싸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만 받고 해버렸어요, 이번에도. 5천이면은 10개월 상주. 그러면은 인건비 뭐 450 하면 3,500. 실제로 그냥 인건비만 들어온 거거든요. 며칠 전에 현 부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제주도는 작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대로 감리는 뭐 한 업체 윤 엔지니어링 저기가 전기소방통신 다 하는데 왼쪽에 저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설계 있는 내역까지 다 봐주고 내역만 봐줄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 여자분들이 많이 궁금한 것들 예를 들면 전기도 이것도 LED 전기라면 이것도 메이커가 1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맞게 예산 범위에서 가장 좋은 거 하다못해 차단 위치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못 보는 우리는 높이만 있으면 좋은 거 알지만 막상 높아버리면 우리가 보조의자로 올라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세심한 다 봐주기로 했고, 그 다음 내역서도 외부 용역 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현 부장님 혼자 힘든 거 다 이렇게 다시 검토해 주기로 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주가 아닌데 제가 부탁해서 거의 3주로 안치기로 했고요. 전기는 원래 3주. 아무튼간 유대적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는 원래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감리는 원래 우리 편이라고 하시. 그래서 감리하고는 이 내역서도 많이 정보 교환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그분들은 많이 하는 전문가니까. 저희가 그냥 감리를 꼭 요식 케이스처럼 그냥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 이게 계속 자문을 보면은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 설계, 건축사 견제도 어떻게 보면 감리가 해줄 수가 있고, 건축사도 뭐 저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저희가 돈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이 사람들 활용을 잘 해야 감리를 잘 활용하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저희가 최초에 환경 재해성 검토를 할 때는 두 가지 여기를 시추를 했어요. 시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을 한 70m 깊이 안반층이 나오는지 뭐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코어 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토질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부지에 애초에 승인 받을 때 요 지금 BH1과 BH2 포인트를 시추를 했더라고요. 약 70m 깊이로 시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우수 저류죠. 이 부위에 대한 거를 더 추가적으로 시추를 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의심이 안 가는데 EV에 대한 거, BH1에 대한 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진하고 오늘도 지금 한번 가서 거기 이제 청거토건에 대한 이사를 만나면서 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BH1에 대한 게 지금 2포인트예요. 2포인트인데 지금 차량 그 시추하는 장비가 서 있는 뒤편으로 보면 혹시 돌담 보이시나요? 돌담. 예, 돌담 보이시나요? 그 돌담이 있는데 돌담이 있었는지 여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네, 돌담은 한 2위치였어요. 요 앞쪽 라인. 네, 요 앞쪽 라인이에요. 요쪽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요쪽 라인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인 포인트는 맞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의심하게 됐냐면 이 시추 자료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BH1 있잖아요. BH1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80m 8m 죄송합니다. 80m가 아니고 8m. 예, 8m 깊이에 보면 이 안반층으로 나온 거예요. 안반. 8m인데? 네, 8m 깊이로 전부 다 안반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사진 보신 포인트 있죠? 뻘이에요, 뻘. 보신 포인트. 현장을 가면 뻘이에요, 그 부위가.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안의 계약 위반 사유인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잔금 9천만 원 나왔다 뭐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 굴탑 위치 여기에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 당시에는 토목이 들어와서 길 깔지도 않았고 했는데 어떻게 장비가 들어가서 여기에 시축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다시 만약에 다시 그 자리 시추해고 아니면 완전히 계약이 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답하지 마시고 가셔서 생각해서 저희한테 말을 해줘라. 저희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좀 여기서 좀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도심위원 하셨던 분인데 이거 막 몰아칠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그거가 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추가 분담금이 아마 조합원 분들한테는 고지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고지를 해달라 라고 전부터 전 조합장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얘기가 안 됐어요. 얘기가 안 됐고 전 조합장 말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했는데 뭘 더 고지를 해야 되나, 어떻게까지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지금 어려운 환경이고 다들 예상하겠지만 얼마만큼의 추가 분담금이 나올지에 대한 거는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지만 좀 꺼낼까 합니다. 2조 건설 2조에서 시공사 선정 당시에 저희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 금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대금. 네. 2조 네. 그래서 맥스로 8천이었고 미니멈 한 7천 정도였어요.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산안을 뽑아봤었어요. 근데 조합원분들이 얼마 하냐라고 회의 때도 여러 번 물어봤었을 때 정확한 고지는 안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회의를 참여했을 때 당시에는. 아무튼 2조는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예상되는 금액인데 이거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7, 8천을 얘기한 상황에서 더 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착공이 더 늦어졌고 더 늦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더 늦어지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 대비 더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더 거기보다는 예상되는 금액은 더 증액이 될 거라는 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네, 그거를 얘기 어쨌든 올라가는 건 알고도 있을 텐데
건설비라도 올라갔고. 근데 지금 원래 계약하셨던 금액들의 3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총회 때 지금 7, 8천이 더 되면은 1억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30% 아니 40%가 넘어가고 그럴 것이면 왜 이거냐 이런 얘기 나오고 좀 심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럼 뭐 이게 총회 자체 잘못하면 총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이 얘기는 있고. 총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못할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뒤집어지고 아마 근데 동영상 밴드에 올라가면 이제 뭐 어차피 지금 8,300이라는 뭐 8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조건설을 했을 때 이제 그 금액이라는 거고. 네, 이게 8천이라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조업종도 얘기했잖아요. 전조합장이 있을 누구한테 때 얘기해서? 얘기 안 했죠. 전조합장이 이사회 해야 할 때는 금액을 뽑아가지고 이쯤 나올 거야 하면서 그냥 건지는 마음에 근데 써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지도 그 밴드 얘기를 안 주차를 돼 있는 공개하는 상황이 것도 다 없고. 공지했잖아요. 공지 한 번도 안 했만 공개 안 나도 했죠. 정확하게 금액을 저희가 봉지하라고 계산해 얘기는 보니까 권했지만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근데 그게 잘못했던 거죠. 얘기가 정확하게 했어요. 아니고 이조건설 선정할 때 그 금액이 낮다고 해서 선정했던 이유는 조합원들이 어쨌든 짜자는 낮은 금액에 하려고 이조건설을 조합자분이 믿고 선정을 한 거였지 다른 업체를 안 하고 근데 지금 이만큼 올랐다? 이 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 여기 여기 회의에 참석해서 저는 여기 회의 참석한 이후로 우리 김동철 기사하고 약속을 해보니까 왔는데 해결되면 와서 도와주겠다 해서 계속 왔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하 주차장을 한번 건드렸지 이걸 꼭 해야 되겠냐. 제일 처음에 오셨던 기억.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억인데 우리 현 부장님이 좀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해봐야 맥시멈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잡지 말고 보통 2천이라면 8천이라 해. 그래서 지금 전 조합장님이 이 지하 주차장을 좀 해결하려고 필로티 구조를 억지로 지금 지하 주차장이라고 지금 명명을 지었는데 그거 냉정히 말하면 지하 주차장 아닙니다. 우리 114동 다 조원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면이 튀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지하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야 조합을 좀 넣는 거야 모든 일이니까 우리 일반 조원들이 가만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8천만 원 오픈했잖아요. 8천만 원 조금 올라가면 1억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이거 우리 지하 주차장도 아닌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저기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 나와가면 우리 지금 아까 아침에 전에 얘기한 뭐 토지 이런 문제보다 이게 더 큰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계속 밴드에 올렸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면 다행인데 어쩌면 설계를 이제 시작할 때 한 번쯤은 심의에서 지하 주차장 3개를 하라고 한 거 외에는 한번 진정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설계가 발생돼버리면 또 백도가 안 되니까 이거 한 번에 지금 지하 주차장을 다시 없애는 3개는 어차피 심의 때 하라고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아까 말한 여러 문화용으로 아직 저 생각입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필로티 구조도 막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서 엠브레인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을 두고 했는데 아까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은 115도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114동이? 네. 115도? 이제 115도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104동도 필로티 주차장이고 이러는데 왜냐면 경사도에 맞춰갖고 필로티 만드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로티라는 말을 이제 뒤에 꼭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필로티란 말을 써버리면은 저희는 3층밖에 못 짓는. 그건 건축 용어로 지하 주차장이 우리가 하는 지하 주차장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에 어쨌든 이제 경사를 이용한 지하거든요. 예, 경사를 이용한 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설계를 새로 할 거면 그 3개 지하 주차장 빼고는 한번 그러니까 완전한 지하 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생각해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다 넣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다 빼라는 얘기인가요? 빼라는 거지. 다 빼라는 그렇죠. 원래 세계 시위 많았던 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공사비 문제가 그리고 토목 공사비도 세이브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 고민해야 나중에 돼.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건설 회사가 이 지하 주차장이 지금 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냉정하게 이 건설업의 이제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2군들이나 1군들이 여기서 손해를 볼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보통의 이제 공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손실을 보통 메꿉니다. 토목에서 먹으니까. 예,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원하는 평당단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자산단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일하러 온 건데.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또 조합원들이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있어 버리거나, 지하주차장이 뭐 얼마로 계산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세대당 예전에 3,000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3,000은 아니에요. 2,000 몇백이 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근데 발코니가 최초에 1,000만 원이란 부분이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발코니가 실질적으로 도면에 저희가 이제 확장이 된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맨 처음에 어무대행사랑 에스테이트랑 할 때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올렸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8,300, 그러니까 아까 이조건설 대비해서 8,000에 아마 그 발코니 합장비 1,000만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저희 도면에는 이미 확장되고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하주차장은 조합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이게 없애는 게 더 힘듭니다. 시민은 있는데 없게 되면은 전 조합원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아니, 세 개는 유지한다. 처음에 심의 받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대로, 그러니까 심의 나온 대로만 하자면은 지금 6개가 빠지죠? 아니 3개인가? 뒷격으로 또 제일 처음에 나왔을 그건 때가 분양 떼고 분양 때는 분양은 없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때는 아예 진짜 분양 때 여기는 없었어. 아예 없어서. 그때 심지 지하주차장 시민 과정에서 시민에서가 이제 지하주차장 넣으라고 해요. 심의 때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넣으라고 했는데 외도 같은 경우에 이게 8개월에서 1년 그 정도 걸리고 전 조합원 동의안을 또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요거를 다시 없앤다 할 때는 약간의 좀 분란이 많이 있을 반대하는 조합원도 있을 거예요. 왜 당연히 있어요. 지하 네, 주차장 원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집가치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그 밴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100% 완벽한 지하주차장을 가진 세대랑 70%의 지하주차장을 가진 세대의 그 분담을 어떻게 할까? 똑같이 엠브랜드로 할 거야? 전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8세대에 지하주차장이 6세대만 있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동 말고 중간 남아있는 동에다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해서 그쪽에 세우고 있고 이왕 세우는 거 내연기관 말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말씀은 저 의견한 게뭐 그런 게 아니고 저 어차피 추가 분담 앞으로의 발생할 발생할 수 있는 네. 사안을 나가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이 있겠네. 부분은 이 금액이 주차장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주차장은 2천 얼마밖에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방 계량비랑 토목회사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재 상승률은 어차피 10% 잡고 있고 전세 시공비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도련 같은 경우만 생각하시는데 도련은 운이 좋았어요. 자재 상승 전에 이미 착공 들어가고 올라갔을 때 끝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뭐 건물은 허접하지만 싸게 지었지 않습니까? 한 3천 정도 지금 추가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추가 부담은 3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거기는 주차장 아. 야외 주차장. 8,000이면 지금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우리 분양받았을 당시에는 지하주차장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심의 때 세 개를 하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세 개에서 해갖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없앨 수 있으면 아예 없애고 그냥 차라리 안 되면 그 근데 이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팬데에 공지했다가는 좀 분란이 일어나겠다 싶다고 해서 근데 이제 뇌를 맞을 거 이제는 맞아야지.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가진 세대와 안 가진 세대는 나중에 엄연히 차이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엠브데이가 그러면은 아마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하 오히려 주차장이 있는 동에 있는 지금 분들이 세동이 없는데 이제 세동만 없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105, 110, 114. 아니 지금은 그 설계가 세동만 없게 됐어요. 이제 근데 아까 말대로 마지막에는. 엄밀하게 필로티 구조도 우리가 하는 100%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분지형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1층이 되는 거고 반대에서 보면 지하잖아요. 그래서 T가 아닙니까? 분명히. 전면에서 오면 북쪽은 다 T 뒤쪽에서 네, 전면에서 많이 보면 오픈이 플랫이고 되고 뒤에서 보면 지하인데 100% 지하란 말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란 말이 안 들어가고 여기 필로티다 이렇게 표현을 버리면 이 집은 3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400m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지하 주차장이 오히려 그거를 저는 제 생각에는 혼란이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은 혼란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있으면 혼란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지하 주차장을 없앴다고 해서도 혼란은 계속 올 거고 현재로도 지금 혼란은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더 그래도 덜 혼란스러울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지금 있는 그대로 일단은 지어지고 빨리 우리가 착공하는데 오히려 이게 혼란을 덜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어차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반지하 주차장이 실제로 완전 지하는 완전 지하 주차장은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비용을 절감하려고 네. 주차장을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자 얘기한 거지. 아까 말대로 아예 없애고 사람이 그러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난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하 주차장인데 우리가 하는 100% 지하 주차장이 아닌데 왜 똑같이 엠브레를 해야 될까 하는 조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들어가 버리는 게 낫죠. 아니, 세동만 더 그게 들어가. 아니고 계속 필로티 주차장이 100% 지하 주차장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뒤에 완전 오픈되어 있으니까 얘들 비바람 치고 뭐 하면 결국은 바람 또 우리 조합원 8개가 전부 수용이 된 주차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이거 뭐야 저쪽은 다 진짜 지하 주차장이고 우리는 이건데 왜 똑같이 돈을 내야 돼? 그런 얘기를 들을 거야. 저쪽에 그리고 지하 들어가는 주차장에가 주차장 대수가 많아요. 밖에 나머지 있는 데는 제가 이제 이거 주차장이 다 부족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거 2천 얼마를 줄이려고 저희가 8개월, 10개월에 그 이자랑 그다음에 뭐 요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인허가비랑 이런 거 계산하면 그렇게 분담이 뭐 절감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끝나면. 근데 끝나고 나서 다 준공을 했는데 그 몇백만 원 절감하려고 딱 해보니까 지하주차장도 사라졌지. 뭐 그냥 지금 상황에서 시민이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그냥 연립 하나 생긴 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도 그 말씀한 거를 이 업체들 제대로 예약해서 하면 되겠네. 네, 이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들어오기는 약간의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댓글 남겼는데 이게 분담은 덜 되지 어느 정도 다 끝나면은 그냥 이만저만한 연립 이제까지 기다린 게 그냥 그거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냉정을. 근데 생각보다 지하 주차장 금액이 비싼 건 안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토목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묻어져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을 때 하는 거지 지하주차장만 따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에서 지하주차장 그 비용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만 수치로 나타내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러니까 이게 지하 주차장을 없애는 것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심의 과정을 받는 거는 1개월이면 돼요. 이게 왜 1개월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단언할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외도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경하는데 7개월이 걸려서 토탈 8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지하주차장을 없애려면 8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저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할 그게 없다라고 판단을 이게 지하주차장 말씀하신 없애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뭐 하냐면 이제 분담금 얘기 나왔을 때 주차장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가 이제 분명히 갈등이 나와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 들어가 버리는 게 낫죠. 이거를 이제
인식을 시켜야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지하주차장,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주차장 있는 데는 대수도 더 많이 들어가요. 한 세대당. 근데 지하주차장이 없는 그 필로티굴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에 있는 세대가 다 가구수보다 모자라요. 모자란 사람들한테 n분의 1 하라고 뭐 하라고 하면 다 아니 반발이죠. 그럼 그 지하에 못 들어가면 다른 데라도 세울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간은 야외 뭐 이런 거 다 되고 뭐 하는데 지금 세 군데 없는데도 이제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예, 완전 지하 주차장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필로티로 된 거하고 단지야. 예.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거는 인식을 시켜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애매한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 이게 지하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반지하가 있으니까 금액을 차별화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이거는 말하면 대안을 내놔줘.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대안을 오히려 말해줘야 솔직히 말해 임원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그걸 거냐. 올려야 돼. 이거 진짜 되게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 임원이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하주차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지하주차장이 있고 없고는 진짜 차이 나게 이제 하겠지만 이제 반지하가 있는 거와 진짜 지하가 있는 자체를 갖고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 제가 봐도 진짜 단계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애매한 사항이다 이게 이거는. 얼마를 하겠다가 아니고 차별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인식을 시켜야 돼요. 단계적으로 가야지. 자, 이게 여기는 예를 들어 평균 8,000이었는데 당신은 9,000, 여기는 7,000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차별을 둔다는 얘기를 미리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제가 보기에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가 네. 이제 수도권에서 할 때는 이제 보통 관리비에서 차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부터 하지 않고 조합은 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차등화는 안 하고 이제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비로 이제 차등화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원 조합원이 있을 때지 집을 팔아서 새로운 조합원이 오면 불납리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관리비로 소송으로 하는 계속 바뀌어도 관리비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분별. 이걸 어차피 집값 올라갔다고 해갖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하주차장 있는 세대가 없는 세대의 집값은 차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도 부족해갖고 딴 데 가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지하에 공간이 원래 우리가 1.5대보다는 더 들어가는 1.2. 걸 알고 있거든요. 공간이 넓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에부터 차이가 나요. 나는 저 끝에 가서 세워야 되고 저 사람들은 바로 밑에 세워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 있는 쪽으로 다 모아버리면 어때요? 그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그러면은 충전기 어차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하로 다 부족을 모아버리면 하거든요. 한 곳으로. 그러면은 그 전기 그 시설비용도 적게 들고. 제가 아까 말한 게 그 얘기거든요. 그쪽도 똑같은 조건이 되려면은 전기차 시설을 그쪽에 더 넣어버리는. 전기차가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서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건 중간중간에 불편하잖아요. 있으니까 그게 또 마치 괜히 막 세대별로 있는 게 낫지. 그러면. 지금의 우리 현부장님하고 이거 한다는 게 더 업된 얘기인데 우리 부지가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집안에 차가 두세 세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 지하주차장도 생긴 것도 이 지역은 녹지 지역이라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라고 해가지고 지상주차장을 밑으로 내려서 거기를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맞아요.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예. 저기 나무를 다 아사불어. 거기 주차장을 짓는다고. 네. 그러면 지하주차장 있는 세대는 지하에도 주차장하고 자기네 앞에도 주차장하고 2대1대. 근데 다른 동은 2대1이 안 돼요. 그래서 남이동형 하면 지금이야 그렇지만 아까 말대로 우리 저원 중에 60%가 싹 바뀌어버리면 남남하니 무사 제주도 무사 여기서 세상소가 거든요. 쏘다 보면 이게 어떤 난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제 지정차 각 집에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맞아요. 먼저 하나씩 세우게 한다. 공업 주치 그런 거. 다른 데는 난 대림에서는 추천식으로 해서 달에 얼마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일단 한 대는 무조건으로 나머지는 제가 돈 사는 사람이 말하기는 좀 그런데
솔직히 여기 다 이 길이 엄청 넓거든요. 그냥 옆에다 소방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뭐 경해도 세우더라고요. 사람들 뭐 아니야. 오래 살다 보면은 그냥 길에 옆에 세워도 충분히 차들이 두 대도 지나고 3년 참은 거 지하 주차장 있으면 단지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막 맞아. 저도 그때는 막 고민했었는데 아까 우리 조합장님이 분담금 얘기하면서 8천에서 1억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의견을 이조건설 대비로만 말한 그치. 거예요. 네, 이조건설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조건설 388억을 했을 때 이 금액이고 저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재비가 상승했으니 이 금액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 거고 정확한 거는 이제 건설사 내역이 나와야 그 내역이 나오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검토를 해야 실질적으로 건설비도 올라가고 변경하면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추가 분담금 그러니까 더 그거에다 또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과연 얼마나 두 가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 같은 생각해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